뭐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사람들이 클라우드 하는데 클라우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없죠. 뭐 이게 뭐냐, 뭐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하는데 뭐 나도 모르게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현 주소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가야 될지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클라우드 선두 업체가 아니라 약간의 후발주자죠. 오라클은 어떻게 클라우드를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라클의 솔루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라클이 가는 방향을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트너에서 해마다 탑 10 키워드를 내놓습니다. 그 해에 가장 핫한 키워드예요. 제가 2008년도인가 9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쭉 훑어와 봤는데 그때는 그린 컴퓨팅 뭐 이런 용어들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항상 탑 10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IoT, 클라우드, 모바일이 이렇게 모바일이 차지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IoT, 클라우드 쭉 최근에는 빅데이터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 형태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아요. 흐름들이. 블록체인도 이제 하나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16년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에 클라우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죠? 2017년도에 핫 키워드도 클라우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상하죠? 글로벌 벤더들은 클라우드에서 계속 떠들어대는데 가트너에서 볼 때는 핫 키워드에서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여기 있는 핫 키워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백그라운드에 어마어마한 데이터셋과 분석 플랫폼과 서포트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단순하게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러한 플랫폼들은 대부분 보면 백그라운드에 어마어마한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트렌드를 보면 클라우드는 이제 백그라운드 플랫폼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서비스 모델에 IT 핫 키워드에서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핫 키워드를 서포트하는 백그라운드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탑 1에 올라와 있네요.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화형 시스템, 뭐 재밌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트윈, 뭐 기타 등등의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용어들의 백그라운드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베이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몇 년 전에 내놓은 IDC의 패러다임 시프트 자료입니다. 재미있어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장표 하나가. 첫 번째 제너레이션, 1차 세대는 우리 메인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IT에 흔히 얘기하는 IT 아키텍처의 1세대는 메인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오픈프레임으로 갔죠. 클라이언트 서버 해가지고 오픈 아키텍처로 갔죠. 그 다음 세대는 뭔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가져왔으면 질문이라도 드릴 텐데 선물이 없네요. 그 다음 세대는 IDC에서 보는 거는 서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서드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즉 IT 벤더, 저희도 뭐 오라클도 IT 벤더지만 보통 IBM이나 HP, 뭐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IT 벤더들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죠.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니면 기타 등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의 IT 시장 점유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 여기 보시면 서드 플랫폼이 40%를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40%를 차지할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40%를 훌쩍 넘을 것 같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제 제조사가 아니라 IT 벤더들도 서비스 회사로 이렇게 변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럼 얼마나 쓰일 거냐? 클라우드 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글로벌리 리서치를 한 거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 환경은 다 간다 그래요. 이건 맞는 말 같습니다. 굳이 일시적으로 썼다 뺐다 하는 시스템들을 굳이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서 구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빌려서 쓰고 버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개발 환경은 다 간다 그래요. 100%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드 하는데 그 중에 무슨 클라우드가 그러면 대세가 될 거냐? 자, 왼쪽의 차트를 보십시오. 파란색이 사스입니다. 녹색이 파스예요. 사스 시장 마켓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클라우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아스라는 걸로 시작을 했죠. 모든 게 다 아이아스인 줄 알았습니다. 클라우드 하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스 시장을 어떻게 변화할 거냐? 또 재밌는 거는 우리 사스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salesforce.com, CRM 혹은 세일즈 펑션. 특정 펑션이었죠. 특정 업무였죠. 워크데이, 뭐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무슨 패러다임이 오느냐면 자, 세일즈하고 마케팅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고객 관리하고 당연히 연관되어 있어요. 세일즈 프로세스 끝자리에 보면 당연히 또 판매를 하고 나면 고객 관리가 되고 판매하고 나면 서비스 관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프로세스 상에 내부의 백그라운드에 보면 매출 관리하고 레비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어요.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화면을 하나 보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하나 짜죠. 근데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받습니다. 데이터를 그쪽으로 보내요. 다시 끌고 와서 내 화면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또 데이터를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내서 다시 또 받죠. 분석 결과를. 그래서 향후에는 비슷한 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패키징 형태에서 클라우드 숫 형태죠. 패키징 형태로 가는 게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그럽니다. 비슷한 업무의 유형들은 어떤 같은 클라우드 사스 숫 형태로 갈 거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못 간다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였었죠? 시큐리티였죠. 못 믿겠다. 개인 데이터 못 믿겠다. 금융 데이터 어디다 올려놓는다? 해외에다 올려놓는다? 못 믿겠다 이거죠. 근데 글로벌리 이렇게 리서치를 한 거 보면 자 보십시오.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만큼의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그래요. 파란색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다 쌓일 거라고 그래요. 실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레미스보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쌓여있는 데이터나 시스템보다는 온프레미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개인용, B2C용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에 많지만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죠.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여기는 여기가 좋고 어떤 건 저기가 좋고 클라우드마다 다 좋은 게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엮을 거냐도 또 중요한 이슈죠. 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왜 내가 클라우드를 해야 되느냐.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죠.
새로운 사업을 론칭을 하는데 글로벌리 펼쳐져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협력을 맺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비즈니스 어질리티 측면에서 할 거냐, 아니면 IT 측면에서 내가 비용을 줄이려고 할 거냐. 내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내가 IT 하는 사람들, 여기 많은 분들이 IT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내 비용을 줄이려고 할 거냐, 편리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빨리 편리한 걸 디플로이 하는 위주로 할 거냐는 거를 원칙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이게 과연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건지 오퍼레이션 모델이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얘기 하고 있지만 당연한 고민들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고객들이. 고객들하고 저도 미팅을 하다가 가끔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IT 제조사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를 하기만 하면 고객이 제조사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몇 년을 소비를 합니다. IT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비즈니스 입장에 봐서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이 고객이고 그분이 제조사고 저희가 서비스 회사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그 두 가지 입장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세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용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얼마나 빨리 도와줄 수 있느냐가 IT의 큰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최소화해서 간단하게 가져가라.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체인지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운영과 비용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편리하게 가져갈 건가도 같이 원칙을 세워놓고 가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례를 몇 군데 들어볼게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의 사례입니다. GE하면 대표적인 제조사죠. 제조사. GE가 뭐 큰 회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업체들이 이렇게 인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ITC 플랫폼들이 이합 집산이 됐어요. ERP만 해도 4개가 모였습니다. ERP 패키지만 해도. 그 중엔 클라우드도 있을 거고 온프레미스도 있을 거고요. ERP가 자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통합이 안 돼요. 같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가 통합이 되면 한 개로 ERP도 통합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걸 통합하는 시간이면 그냥 클라우드에 가서 사겠다. 서비스를 사겠다. 표준을 하나 정해놓고 그걸 따르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개발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빌려서 쓰는 게 싸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거나 빌리거나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 안 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놓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개발 인력들은 어디다 쓰느냐?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비스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GE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다시 재탄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제조사죠. 소프트웨어 회사로 재탄생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프리딕스라는 시스템인데 생산 라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수요 예측 아니면 수요 예측이 아니라 어떤 뭐 장애 예측, 페일러 디텍션 하는 이런 솔루션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비즈니스화 합니다. IT를. 기존에 있는 루틴 작업들 있죠. 운영하고 바이하고 뭐 하는 이 루틴 작업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다시 이런 자기네들 비즈니스 하는데 이용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죠. GM하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콜, 정비센터에서 들어오는 콜을 받고 리액티브하게 고객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고객이 전화 오면 그때서 대응을 했어요. 자, GM은 이제 탈바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소셜 커맨드 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산실 모니터링 센터 같이 소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다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A하고 이제 소셜에 페이스북에 글을 답니다. 그 사람의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동감하는 사람들이 댓글이 쫙 달리죠. 요게 쌓이면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이제 소셜이 임팩트를 많이 줘요. 그러면 소셜 커맨드 센터에서는 빨간불이 쫙 올라와요. 그 빨간불을 클릭을 해보면 어느 페이스북에 누가 무슨 글을 올렸는지를 추적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GM의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고객 정보를 알아서 다행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사실 차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센터하고 통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미스였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서비스 센터를 가는 와중에 도착하기 전에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다시 와우 하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죠. GM의 서비스가 뭐 이렇더라 하고 다시 팔로워들이 와우 하고 다시 글로벌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거 언어도 문제지만 콜센터에서 이거 대응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불친절하고 안 좋아요. 국내 회사들 콜센터는 정말 환상적인데 글로벌 컴퍼니들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고객 만족도는 한국 회사들의 콜센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더해요. 닷컴 회사들은. 닷컴 회사에 전화 걸면 전화 받든가요? 전화 통화 자체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콜센터 비용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난리지 베이스를 잘 만들었어요. 난리지 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서비스 클라우드에 그 난리지를 다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셀프 서비스 비율을 90몇 %로 쫙 끌어올렸어요. 굳이 전화통화 하지 않아도 그 난리지들을 서치하는 방법들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올려서 서비스 엑셀런스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10,000명이 할 일을 800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과장된 감이 없잖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거냐 좀 다른 얘기로 접근을 들어갔었는데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일즈포스닷컴이 성공한 이유가 그거죠. 내가 필요한 펑션들을 갖춰놨습니다. 쓰고 빠질 수 있도록 갖춰놨어요. 자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검토를 하라고 그래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외부 공간에다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검토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에 어떻게 연동을 할 거냐 플랫폼을 연동을 할 거냐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하드웨어를 빌려놓고 뭔가 개발을 하든 뭔가 올리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거는 사실은 없는데 보안상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라는 거는 답이 아니죠.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해 볼까요? 디바이스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에 서비스 모듈들이 있습니다. 서버에 올라가 있지만 서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그 서버하고 통신 장부하고 피지컬리 물려 있는 거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범용적으로 쓰이지 않는 거를 굳이 클라우드 컴퓨팅에다 올려놓고 서포트 받는데 애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병렬 컴퓨팅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적합한 구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스 퍼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스를 구현하는 단계를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부터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는
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으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통합을 할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쭉 해서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플랫폼을 사서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사서 추가 개발을 한다든지 인티그레이션 해주는 파스 서비스를 사서 사스 간에 연결을 하고 파스 간에 연결을 하는 그 다음 단계 스텝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챗봇은 안 나왔네요. 지금 여기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챗봇은 아마도 올해 안에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업체들이 뭐 트렌드에 챗봇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챗봇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탑10 키워드 안에 내용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탑10 키워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의 하나의 축으로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챗봇이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게 올해는 수면 위로 크게 올라와서 아마도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에 아니면 인포메이션 제공용으로 챗봇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파스에서 같이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IaaS 그 다음에 쭉 검토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밟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목적이 뭐냐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 중에 내가 뭐냐는 거죠. 이 중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브로커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봐야 됩니다. 뒷단에 오른쪽에 있는 브로커 모델에서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가 구축을 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더가 되고 프로바이더가 되고 그 다음에 컨슈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고객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 다 고객들이 다 제조사가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오라클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는 목적이 비즈니스를 빨리 지원하기 위한 것도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코스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런 방법 차원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IT 오퍼레이션을 내가 브로커거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회사다 그러면 IT 오퍼레이션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오히려 클라우드에 맡기고 이 윗부분을 내가 서비스하는 걸로 포지셔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 부분 플랫폼 개발하는 시간, 비용을 그대로 세이브하고 바로 런칭을 할 수 있죠. 하다 안 되면 바로 접어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죠. 이런 모델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한 뎁스 더 내려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컴퓨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aaS 레벨, 그 다음에 파스 레벨 어디까지 내가 포지셔닝하고 어디까지 빌려 쓰고 할 건가를 정리를 해서 같이 코어해서 하는 모델을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라클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하드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거기로 가기 위한 패스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라클의 장표들을 쭉 보면 컴플릿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컴플릿, 오픈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오픈이라는 용어는 오픈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오픈 아키텍처와 오픈 스탠다드를 얘기를 합니다. 컴플릿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커스터머의 엔드 유저의 사이클을 하나 쭉 보시면 이 커스터머가 디스커버리 돼, 이 고객이 될 건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서 세일즈 마케팅을 하죠.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 프로세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죠. 사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로 가죠.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면
차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비스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죠. 10만 킬로, 2만 킬로 이 사람이 차를 타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살 수 있는 고객이 되죠. 뉴 바이어가 됩니다. 이 사이클에서 보면 내가 마케팅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일즈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 있다. 고객 발굴은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가. 오라클은 컴플릿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겁니다. 고객의 사이클 전체를 다 하나의 숫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게 오라클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다 패키징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CX라는 세일즈 앤 마케팅이 같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 붙어 있는 게 서비스가 같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은 내부의 ERP 시스템과 뭐 기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타 등등의 시스템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클라우드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셜에 있는 데이터들도 이것도 다 데이터가 돼요. 우리한테 유용한 데이터가 됩니다. 세일즈 마케팅을 할 때 아니면 고객 성향 분석을 할 때 다 모두 유용한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소셜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모아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서비스가 단순한 데이터 서비스가 아니죠. 이 사람이 소셜에 있는 데이터를 쿠키 정보 읽어서 소셜에 있는 정보를 불러 모았는데 이게 과연 고객이 될 건지 말 건지 랭킹을 매길 수도 있어요. 나는 단순하게 네이버 들어갔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간 거하고 그 사람하고 매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안상 개인정보 안 가져가도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에서 쇼핑몰을 뭐 뒤적거리다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 가서 쇼핑하는 거를 뭐 이렇게 클릭하면 갑자기 횟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곧 살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서비스들이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IaaS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특징적이라고 그러면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라클이 보는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아키텍처를 추구를 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솔루션이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는 솔루션하고 같아요. 그래서 굳이 데이터를 바꾸지 않고 클라우드 버스트라고 그러죠. 자원이 부족해서 클라우드 자원을 조금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라 그러면 데이터를 그냥 옮겨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도 같아요. 그거를 통합해서 한눈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파스 레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클릭을 딱 한 번 하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를 통째로 쑥 뽑아서 클라우드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 같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 레벨 이하에서는 다 가능해요. 버추얼 머신도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쑥 빼서 그냥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얘기하죠. 자바 컨테이너도 쑥 뽑아서 그냥 갖다 놔도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컨피그레이션 환경들이 다 갖춰졌다는 조건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고객의 데이터를 굳이 클라우드로 못 내보내겠다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방송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내놓겠다 했어요. 클라우드를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못 내보내겠다 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플랫폼 서비스를 그대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갖다 놓고 리모트로 운영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서비스에 다 가능한 건 아니고 IaaS 레벨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가지고 IaaS 레벨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엑사데이터 머신을 갖다 놓고 원격적으로 운영을 해줍니다. 이 엑사데이터 머신은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엑사데이터 서비스하고 똑같아요. 단지 장소가 고객 데이터 센터에 있느냐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원격지에서 리모트 컨트롤해서 모니터링을 하죠. 근데 원격지에서 들어오면 의심스럽죠. 과연 잘 될까? 보안상 문제가 안 될까? 의심스럽죠. 이런 원리들을 다 구현을 합니다. 프로비저닝하고요. 사스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하고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 패치하고 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소프트웨어야 사실 원격지에서 관리해도 상관이 없죠. 보안상 문제가 될 뿐이지. 그렇죠? 보안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시보드 형태로 내가 받는 서비스 형태로 그 서비스의 보고서를 다 뽑아서 줍니다. 고객이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고객의 어드민이 볼 수 있게 다 뽑아서 줍니다. 보안상 걱정이 되죠. 보안상. 오라클이 들어오는데, 외부 벤더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무조건 다 보안상 뚫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오라클의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게이트웨이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 시큐어 통신을 하죠. SSL로 다 통신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찜찜하죠. 무슨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운영 로그만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찜찜하죠.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이 다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항상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는 모델이 있고 중간에 필요하면 열어주고 조치할 때만 열어주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좀 더 진도를 나가보면 오히려 오라클 엔지니어가 안에 들어와서 원격지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와서 조치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IT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죠. 그러면 오라클이 다 하면 IT 플랫폼 관리하시는 분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GE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좀 더 밸류 있는 일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라클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오라클이 테넌트 관리는 합니다. 패키지에 아니면 플랫폼에 IaaS에 버추얼 머신을 뿌려주기는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OS에 뭔가를 한다든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버추얼 머신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까지 다 튜닝을 해줄 수는 없죠. 오라클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사용자 몫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내에서도 OS, 그 다음에 뭐 미들웨어, DB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같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하고 같이 코어결해서 작업을 하는 모델입니다. 똑같은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클라우드 머신을 그대로 DR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재밌는 게 오라클이 추구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DR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DR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DR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격지에 있어도 다른 시스템에 있어도 이게 DR이 구성이 가능해요. 하드웨어 기반은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있죠. 하드웨어 기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다른 원격지에 놓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퍼블릭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놓는 것도 가능하죠.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어떻게 갈 것이냐. 결국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어떻게 해요? 사스 기반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리가시에 시스템을 사서 내가 클라우드 형태로 클라우드 비슷하게 일단 꾸며놓고 갈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아키텍처를 심플하게 아니면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 클라우드에 올려놨다가 내가 나중에 온프레미스로 가져올 수도 있죠. 아니면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갈 건지 이제 선택의 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과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플랫폼의 빌더가 될 건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